본 영상은 조명가게의 스토리와 결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막차에서 내리는 현미는 늘 버스 정류장에 앉아있는 여자가 신경이 쓰였어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혹시 자신을 기다리는 건 아닌가 하는 착각을 하며 혼자 설레하던 어느 날 그녀가 신경 쓰였던 현미는 용기를 내어 그녀에게 어디 가서 이야기나 하자고 말을 건네보죠. 그러자 그녀는 신기하게도 기다렸다는 듯이 흔쾌히 현민을 따라 나서는 거예요. 그날 이후 현미는 이상한 경험을 하기 시작해요. 예를 들면 종종 의식을 잃었다 깨어나는데 그때마다 장소가 바뀌어 있다거나 또 배에는 언제 났는지 기억에도 없는 커다란 흉터가 가로로 길게 나서는 와이셔츠를 뚫고 피가 새어 나오기도 했어요. 그렇게 몇 번의 이상한 경험을 통해 현미는 매번 새로운 장소에 자신을 데려다 놓은 사람이 버스 정류장에서 만난 지영이란 여자라는 걸 알게 되지만 현미는 지영이 누구인지 기억해내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녀의 손톱이 남들과 달리 안쪽에 있다는 사실도 눈치채지 못해요. 한편 여고생 현주는 요즘 들어 부쩍 집에 전구가 자주 나간다면서 조명가게에 자주 들리는 발랄한 여고생이에요. 조명가게 주인 원영은 그녀에게 혹시나 낯선 사람을 발견하게 되면 아는 체 하지 말라고 주의를 주죠. 사실 최근에 조명가게에 여러 손님들이 왔었는데 그 중에 한 명은 손톱이 안쪽에 있었고 또 한 명은 이상하리만큼 땀을 많이 흘렸거든요. 또 어떤 사람은 귀에서 흙을 계속 쏟아내며 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하지만 조명가게의 불빛 때문에 원영조차 놓친 진실이 있었는데 그건 바로 현주도 원영이 목격한 낯선 이들처럼 특이하게 얼굴에 그림자가 없었어요. 한편 지웅은 야자를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반드시 지나야 하는 골목길을 무서워했어요. 골목길은 바닥도 보이지 않을 만큼 캄캄해서 뛸 수도 없었거든요. 결국 지웅이는 자신이 좋아하는 밝은 노래를 부르며 걸었고 노래가 끝날 때쯤 골목을 빠져나올 수 있었죠. 그리고 다행히도 골목 끝에는 강동 조명이 밝게 길을 밝혀주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골목 중간쯤에 불이 켜져 있는 거예요. 지웅은 불빛이 반가워서 불빛이 있는 집 앞까지 다가갔고 불빛을 넋을 놓고 보다가 순간적으로 불빛이 꺼지면서 창문 안쪽에 누군가와 눈을 마주치게 돼요. 문제는 그날부터 지웅이가 골목을 빠져나오지 못하고 계속 골목을 돌고 또 돌며 골목에 갇히고 말죠. 사실 지웅이가 마주한 여자는 그 집에 살고 있는 선혜였어요. 선혜는 혼자 살 집을 구하러 이곳저곳을 보다가 낡지만 저렴한 그 방을 구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집주인이 작은 방은 쓰지 말라는 거예요. 선혜는 작은 방의 문고리를 돌려보니 문이 잠겨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부터 신발의 위치가 바뀌어 있거나 닫아놓은 방문이 열리거나 하는 기이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무엇보다 특이한 건 집안의 전구가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더 기이한 일이 벌어져요. 모든 방에 전구가 나갔는데 집주인이 들어가지 말라던 작은 방에서만 밝은 빛이 새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죠?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는 방에 누가 불을 켰냐고요. 선혜가 작은 방에 들어가 불을 끄자 하필 이때 창문 앞에 서 있던 지웅이와 눈이 마주쳤던 거예요. 그리고 그날부터 밤새도록 남학생의 노랫소리가 끊이지 않고 들려오게 돼요. 선혜도 곧 그곳에 자기 말고 다른 존재가 있다는 걸 직감적으로 알게 돼요. 그러던 어느 날 선혜의 집이 잠겨버리며 지웅이가 골목에 갇히듯 선혜도 그 집에 갇히고 말아요. 이때 집에 있는 모든 전구가 다 꺼져버리며 선혜도 어둠 속에 갇히고 말죠. 이제 집 밖을 나갈 유일한 방법이라곤 집주인이 들어가지 말라던 작은 방에 있는 유일한 창문으로 나가는 방법뿐이었지만 왠지 선혜는 누군가 자신을 그곳으로 유인하는 것 같다는 생각에 그 방만큼은 들어가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며 버텨요. 하지만 선혜는 결국 이 상황을 피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는 용기를 내서 환하게 빛나는 작은 방으로 들어가 불빛 아래서 기억을 되살려보죠. 그러다가 선혜는 사랑했지만 세상의 눈이 두려워 헤어진 자신의 연인이었던 언니를 기억해내요. 결국 자기 등 뒤에 있던 존재는 자신을 해하려는 귀신이 아니라 자신이 사랑했던 언니라는 걸 깨닫게 된 거죠. 이같이 기묘하고도 이상한 일들의 전말은 그날 밤 냉동탑차를 운전하던 운전기사 황중석이 독촉 전화에 쫓겨 신호를 무시하고 가는 바람에 맞은편에서 오던 버스의 측면과 충돌하게 되면서 벌어진 교통사고의 결과예요. 그 사고로 몇 명은 죽었고 몇 명은 중환자실에서 의식이 없는 상태가 되면서 이들이 모두 저승으로 오게 된 거죠. 그리고 조명가게 주인인 원영은 이미 오래전에 죽어 저승에 있으면서 삶과 죽음을 관장하는
특별한 존재였어요. 그러니까 원영이 운영하는 조명가게는 이승에서 아직 죽지는 않았지만 죽음의 문턱에서 의식이 없는 이들이 원영이 주는 전구를 들고 나오면 다시 이승으로 갈 수 있는 매우 특별한 곳이었던 거예요. 그렇다면 선혜는 어떻게 된 걸까요? 선혜는 교통사고가 나는 순간에 뒤에 앉아있던 언니가 선혜를 꽉 안아줬기 때문에 선혜는 살 수 있었어요. 하지만 워낙 큰 사고였기에 선혜가 아직 의식을 찾지 못하고 저승에 오게 된 거예요. 사고로 죽은 언니는 잠시라도 선혜와 함께 있고 싶어 계속 그녀 뒤에 있었던 거고요. 결국 언니는 선혜를 이승으로 보내기로 마음먹고 선혜에게 전구를 사다 달라며 그녀를 조명가게로 보내요. 그러나 선혜는 원영에게서 받은 조명을 깨고 언니와 함께 저승에 남기를 선택하죠. 사실 현주의 엄마도 그날 그 사고로 목숨을 잃었어요. 하지만 딸을 어떻게든 다시 이승으로 보내고 싶은 마음에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집안의 전구를 끊어 현주를 자꾸 조명가게로 보냈던 거예요. 하지만 현주는 차라리 이곳에서 엄마와 함께 있고 싶다며 죽음을 선택하려고 하자 엄마는 이미 염을 해서 목에 가득 들어있는 솜 때문에 나오지 않는 목소리로 울부짖으며 딸에게 제발 살아달라는 엄마의 진심을 전해요. 결국 현주는 엄마의 바람으로 조명가게에 가서 전구를 받아 다시 이승으로 돌아오게 되죠. 한편 지웅은 그날도 계속 골목을 돌고 있었어요. 그런데 밝은 빛이 골목을 비추더니 물을 뚝뚝 흘리는 황중석이 그를 찾아와 지웅이를 업고 골목을 걸어 조명가게 앞에 그를 데려다줘요. 그리고는 미안하다는 사과와 함께 너의 빛을 찾으면 된다는 미스터리한 말을 남기고 사라져요. 그렇게 지웅은 조명가게에 들어가 원영에게 전구를 받으면서 지웅도 의식을 되찾게 돼요. 한편 현미는 이제야 어렴풋하게 기억이 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깨어날 때마다 낯선 곳이라고 생각했는데 자세히 보니 와본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사실 지영은 매일 현민이 자신을 알아봐주길 바라며 버스 정류장에서 그를 기다렸던 거예요. 그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고서야 현민과 대화를 했지만 그는 그녀를 기억하지 못했었죠. 사실 현민과 지영은 부모님의 반대에도 서로 사랑하는 사이였어요. 그날도 지영은 퇴근하는 현민을 기다리며 버스 정류장에 있었죠. 그런데 하필 그날 교통사고가 나면서 현민은 크게 다쳐 의식을 잃게 되고 이에 현민의 엄마가 지영에게 폭언을 쏟아내며 아들이 죽었다고 슬퍼하자 지영은 현민이 죽었다는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려는 순간 현민이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게 돼요. 하지만 이미 너무 늦어버린 탓에 그녀는 죽고 말죠. 사실 그녀는 현민이 살아있다는 연락을 받고 다시 살기 위해 스스로 목에 맨줄을 풀어보려다가 손톱이 모두 부러지고 말죠. 그래서 그녀의 손톱이 모두 돌아가 있던 거예요. 일이 이렇게 되자 지영은 현민만은 이승으로 돌아가길 누구보다 간절하게 바래요. 이런 그녀의 강력한 바람 덕분에 현민은 배에서 피가 그렇게 흘렀어도 죽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한편으로 지영은 그가 자신을 기억해주길 바랬어요. 그래서 둘이 함께했던 추억의 장소로 현민을 데리고 갔던 거예요. 그렇게 현민도 지영의 도움으로 원영에게서 전구를 받아 다시 이승으로 돌아가게 돼요. 이렇게 저승에서 누군가의 간절한 마음이 그들을 이승으로 돌아가게 만들죠. 또 반대로 이승에서의 간절함이 저승에 전달되어서 살아난 경우도 있어요. 중환자실 간호사인 영지는 어느 날 야근을 하던 중 어떤 남자가 불쑥 찾아와서는 영안 씨를 찾는 거예요. 중환자 병동은 가족들도 면회를 신청해서 들어오는 곳인데 이 새벽에 들어왔다는 게 쎄해진 영지는 순간 호흡이 멈춰가는 환자를 발견하고 그를 겨우 멈춰 세워요. 하지만 그는 산채로 안매장 되어버린 탓에 귀에 모래가 가득 차서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죠. 영지는 있는 힘을 다해 누워있는 환자의 귀를 파서 힘내라고 외쳐줬어요. 그러자 영안실로 향하던 그는 발걸음을 멈추고 영지의 위로로 다시 생을 선택해요. 이처럼 생명은 이승과 저승 어디서든 누군가의 강력한 의지가 있으면 모두 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살려는 의지가 가장 중요한 거였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문제가 생기게 돼요. 지영은 현민의 마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거든요. 현주와 엄마의 경우나 선혜와 언니의 경우를 보아도 저승에 와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기억해내는데 현민은 지영이가 그렇게 애를 써서야 겨우 어렴풋하게 기억해냈거든요. 지영은 현민이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했는지 의심하게 되면서 자신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현민을 따라 이승으로 가버려요. 그렇게 원영은 저승에 있어야 할 두 영혼이 이승으로 넘어갔다며
형사에게 데리고 와달라고 부탁을 하며 조명가게는 끝이 나게 돼요. 과연 드라마는 어떻게 풀어낼지 기대해보며 저는 곧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안 될까요?